두상전화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꼼꼼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포트폴리오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전체적으로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미래반도체 미래반도체, 매수가랑 비중은요? 22,050원에 30%. 그럼 현재가랑 매수가가 또 비슷한 위치에 있네요. 네, 또 지금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그게 또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미래반도체 과연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이어갈까요?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상장하고 나서 흐름이 정말 좋았는데 이후에 쭉 부침이 있었거든요. 뭐 삼성향 종목이라 조금 잠잠한 건지 앞으로 좀 수익을 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미래반도체는 작년에 워낙 이제 반도체 쪽이 뭐 안 좋았던 거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감산하게 되면서 알게 됐을 겁니다. 미래반도체는 이런 반도체 이제 관련해서 유통 관련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 그런 메모리나 시스템 메모리가 물량이 많이 나가줘야 유통에 따른 그런 매출이 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작년까지는 관련해서는 매출이 안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물론 작년 한 최고 37,000에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최근에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도 관련주도 묶이긴 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미지 센서나 아니면 컨트롤러 IC 같은 이런 매출이 좀 더 수요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던 측면이 생기겠죠. 전반적으로 작년에는 이제 IT 세트 자체 수요가 굉장히 부진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번에 갤럭시 S24를 보여줬다시피 어느 정도 충분히 IT 세트 관련해서 조금씩 수요는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델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났던 것처럼 어느 정도 PC나 이런 모바일 수요가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1분기 시점으로 좀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주가가 온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저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생각보다 조금 부진한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워낙 이제 가격대가 그 22,000원대 가격대에서 사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4월 초에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4월 달에 굉장히 저는 잘 나온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향 유통기업으로서 미래반도체도 그 1분기에 대한 수혜를 저는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분기, 2분기, 3분기에도 제가 봤을 때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2020작년도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적어도 22년도 실적만큼은 올해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미래반도체의 끼가 다 어디로 갔냐라고 또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미래반도체 그 끼를 다시 보여줄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우리 시청자분도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반도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네. 종목 갖고 계실까요? 대봉 LS요. 대봉 LS 매수가랑 비중은요? 9,230원에 10%요. 그럼 뭐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시청자님? 네. 그래도 지금 아주 약간 수익권이신데 조금 더 볼 수 있을지 그게 고민이신 거죠? 네, 목표가하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네, 대봉 LS 과연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일단 매수가 현재가가 비슷한데 궁금하신 부분이 목표가 그리고 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도거든요. 비중 확대 괜찮을까요? 비중 확대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지금 관심을 사실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계속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면서 바닥권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좀 비중을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고 하시면 좀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움직임 나올 때 그때 조금 도전해 보시는 거는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땐 굳이 지금 무리하게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추가 매수를 한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PBR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 PBR 수에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작년에 오른 이후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 제가 봤을 땐 지금 바닥권을 이쁘게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거래량이 많이 없고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유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상승 탄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뭐 실적이 조금은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엔 비만 치료제 ETF라던가 이러한 기대감들이 주가를 부양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목표가 말씀하셨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11,000원까지도 한번 보실 수 있다. 아니면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까지도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보신다고 한다면 한 뭐 13,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봉 LS 알려드린 가격 전략 좀 참고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 꼭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AD 테크놀로지 AD테크 매수가랑 비중은요? 29,200원에 15%입니다. 29,000원이면 매수 타점을 되게 잘 잡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데 예, 지금 또 고민이신 게 언제 팔아야 하나 이거죠? 예. 최종 목표가하고 음.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데 과연 어떤 전략 필요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AD테크 뭐 세 분 다 긍정을 들어주시겠지만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역시 올 긍정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앞서서도 저희가 반도체는 올 긍정 의견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도 또 10%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얼만큼 더 욕심내도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AD 테크놀로지는 국내 최대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또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이런 파트너십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무서운 게 일단 뭐 상한가로 계속 오히려 탄력을 이어가면 갑작스럽게 매물이 나오거나 이런 불안감이 좀 조성될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10% 아니면 5%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계속해서 상승을 쌓아가면서 여기까지의 자리를 차지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전에 예전에 이제 제주반도체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제주반도체처럼 거기까지 간다라고 비슷한 퍼센트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오늘 시간에서도 지금 상한가가 가고 있는데 내일도 아마 탄력적인 모습 나올 거고 계속해서 좀 좋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비중이 15% 정도 되시잖아요. 비중을 한 5% 정도는 일단은 수익을 좀 챙겨 두시고 이대로 계속 가지는 않을 거니까 중간에 이제 조금은 조정도 나오고 할 거라서 일단 한 비중은 5% 정도 좀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일단은 5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비중을 조금은 수익을 챙기시면서 계속해서 좀 끌고 가는 게 어떠실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뭐 신고가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상단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AD 테크놀로지 꼭 수익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도 이렇게 자세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 전화 또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꼼꼼한 분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저 TV 소리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네, 저희가 일단 받은 내용을 한번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LG전자를 매수가 15만 2천 원에 비중은 3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LG전자 9만 원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많이 좀 손실권이셔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비중도 꽤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LG전자 지금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역시 부정 두 분이고요. 중립 한 분 나왔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매수가가 또 워낙 높으시고 지금 LG전자가 또 힘이 없잖아요. 비중도 꽤 있으신데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추매도 생각을 해봤지만 아까 목표가 매수가를 보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19만 원까지 갔던 게 결국 애플카 이슈였었죠. 사실 지금은 이제 애플도 애플카를 지금 포기한 상황이고, 과연 이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일단 매력 포인트가 어떤 게 있나 금방 좀 찾아봤는데, 물론 가전제품 관련해서는 뭐 이미 이쪽에서는 유럽 시장이나 아무리 해도 사실 영업이익률이 4%대 성장밖에 저는 안 나온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장 사업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가 조금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 관련해서 뭐 스타벅스랑 해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설립한다 얘기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신사업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워낙 이제 LG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전 쪽에 굉장히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주가 탄력을 올릴 수 있는 만한 모멘텀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전장 사업이 빠르게 좀 치고 올라와줘야 LG전자의 좀 상승 모멘텀이 커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전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주가는 크게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워낙 이게 가전 제품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이미 성숙기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단 하나, 이게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쿨러일 로봇 같은 경우 작년 4월부터 런칭을 했고, 이게 얼마나 가전 제품과의 시너지 효과가 향후에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구조적인 변화를 좀 기대를 해본다고 하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그렇게 뚜렷할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뭐 작년 실적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보더라도 사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 IT 업체들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대략 20% 30%임을 감안을 했을 때, 사실 반도체랑 좀 비교했을 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는 조금은 제가 볼 때 15만까지 가는 건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다. 워낙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뭐 추매를 해서 평단을 낮추라는 말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카 이슈 나왔을 때 좀 보신 것 같은데, 워낙 지금은 조금 부침이 좀 길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대안으로 찾아보자라는 말씀도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LG전자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에코프로 머티. 또 핫한 종목을 갖고 계시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9만 1,000원에 20%. 고점 부근에 들어가셨는데 예. 매수하신 뒤로 계속 밀려가지고 또 걱정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에코프로 머티 최근엔 좀 힘이 없는데요. 과연 반등해 줄 수 있을지 세 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과장님은 부정을 들어주셨고 두 분은 긍정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긍정 의견이신 이조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워낙 고점 부근에 들어가시긴 했는데 좀 핫했던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15만 원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긍정 의견을 드린 이유는 이제 2차 전지가 만약에 또 다시 한번 돌아온다고 한다면 반등의 여력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은 맞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기준을 딱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종목은 손절을 하시고 차라리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15만 원 가격대만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매수가 부근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저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15만 원대를 지키냐 안 지키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1월 급락 나온 다음에 2월 달에 정말 강하게 상승 나오면서
되돌림이 세게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이 15만 원대만 지켜줄 수 있다고 한다면 20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중이 20%신데 비중 확대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15만 원 무너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손절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만 원을 지켜준다면 20만 원 부근 전고점을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부정을 두셨던 이화진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러면 지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약간은 지금 댓글창에서 보수적인 관점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어떤 포인트일까요, 과장님?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페나께 뭐 어떻게 보면 그 수혜주기도 하죠. 패시브가 나온 그 괴물, 그만큼 수급적인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IPO 때 그때 김병훈 대표님이 얘기를 했던 거는 향후에 에코프로 BM 말고 새로운 고객사를 준비 중에 있다. 물론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새로운 고객사와 뭐 계약했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에코프로 BM 비중이 거의 80%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사가 생겨났다. 물론 그거는 아직까지는 비공개이긴 합니다만은 만약 그 고객사에 대한 매출이 향후에 증가한다 치더라도 그만큼 에코프로 머티나 사실 그동안 관련된 이런 뭐 양극재 판가나 이런 흐름들이 계속 아직까지는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조금 고평가 논란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그런 차익 실현 물량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빠르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은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당장의 흐름보다는 향후에 고객사를 좀 더 많이 늘려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그런 작년의 흐름보다는 결국 이 회사가 얼마만큼 변화가 생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지금 가격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고객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생겨야 어느 정도 이 가격을 조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두 분의 자세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 전화 또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또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에 이어서 저희 다음으로는 스피드 문자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뒷번호 9924번님께서 필에너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던 기업이기도 한데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가가 좀 높으시네요. 3250원에 5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작년에 무상증자까지 받고 올해 보유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의 상한가가 반갑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손실 중이시라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737번님께서 앱 클론을 가지고 계십니다. 19,000원대에 2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너무 많이 빠져서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수익 중이었는데 오늘 20% 급락이 나왔습니다.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5055번님께서는 비트나인 30% 11,7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거의 50% 넘게 손실 중이신데 처분하려니 손실이 크고 보고 있자니 숨통이 막힙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베이글님께서는 KH 바텍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폴더블폰 관련주인데 18,500원대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을 확대하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지금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자,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주호 본부장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필 에너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삼성 SDI가 지분을 14%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 SDI가 13% 급등하면서 상한가에 안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 대한 부분 그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사실 뭐 상장 이후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부분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기대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한다면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4만 원까지 보셔도 충분히 4만 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굳이 여기서 막 어떤 막 안절부절 하시기보다는 이제 상한가가 나왔고 거래량도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클론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뭐 매수가가 19,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올라왔을 때 들어가신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 뭐 13,000원부터 주가가 거의 뭐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한 거에 대한 뭐 차익 매물, 강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4월에 그 학회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나온 이후에 좀 강하게 좀 차익 매물이 쏟아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여기서 정고점까지 다시 한번 갈 수 있을까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 나온 다음에 다시 반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4월에 어떠한 이슈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재료가 될 만한 그런 뉴스나 이슈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이 20% 급락 이후에 다시 이걸 되살려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만약에 또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손절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6,000원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손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나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데요. 사실 주가는 뭐 정말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어떠한 주가가 오를 만한 모멘텀이 되게 부족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슈라던가 단기성 뭐 어떤 테마에 편입되거나 호재성 이슈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 지금 반등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시가총액이 576억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워낙 작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저점을 계속 낮춰가고 있고 계속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도 거의 없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적을 뿐더러 이게 지금 주가가 반등할 만한 모멘텀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비중이 30%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11,000원 구간이라서 좀 답답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11,000원까지 올라오기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그 올라올 만한 어떤 원동력이 될 만한 어떤 테마에 편입이 되거나 정말 강력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좀 11,000원까지 저는 올라오기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손절을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만회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나는 손절 못하겠다 하시면 그래도 뭐 진짜로 난 버텨보겠다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7,000원 이상 부근에서는 일단 비중이라도 좀 덜어내시면서 손실을 좀 줄여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펩트론인 것 같은데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KH바텍이라고 합니다. 자, KH바텍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에서 지금 힌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폴더블 폰 관련해서는 지금 솔직히 갤럭시 S24 이후에 뭐 따로 나온 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닥을 다진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갤럭시 S24 되게 호평이고 잘 팔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폴더블 폰 관련해서 충분히 한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10%인데 지금 뭐 크게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바닥권 잘 다져주고서 오늘 좀 상승 나온 이후에 좀 하락이 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고 폴더블 폰 관련해서 앞으로 뭔가 소식이 나오기를 AI와 폴더블 폰 연결돼서도 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H바텍까지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나도 꼼꼼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정보 갖고 계실까요? 네, 펜트론이고요. 네. 매수가는 28,200원이고 비중은 10%인데요. 네네. 이게 얼마까지 갈 건가 좀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전망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펩트론 지금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요? 팻말부터 바로 들어주시죠. 펩트론은 올 긍정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강세를 보였는데 매수가 부근까지 좀 잘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달에 좀 하한가까지 갔을 때 상담이 들어왔었던 종목인데 그 이후로 좀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어서 좀 어디까지 좀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기술 수출에 대한 이제 좀 모멘텀이 그동안 있어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에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 해외에서 글로벌 기업들 주가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비만이 질병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이런 판정들이 나오면서 비만 인구들에 대한 이런 치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글로벌 시장에서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이어가다가 좀 안 좋은 뉴스가 이제 찌라시성 뉴스가 퍼지면서 회사에서는 이제 아니다라고 지금 무마를 하기도 했는데 시장에서는 좀 수급적으로 약간의 불안 심리가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저는 계속 좀 지속해서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제약바이오 지금 일정이 보통은 이제 아마크에 관련된 일정들이 계속해서 지금 4월달, 5월달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가는 기업들 중에 좀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토대로 봤을 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저는 올해 내내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조금은 답답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매수하신 28,000원 이상 31,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추세 전환에 성공을 해서 추가적인 탄력 4만 원까지도 다시 한번 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올해 상반기쯤에는 소식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하시고 끌고 가시면 3만 원 돌파, 그 이후에는 또 4만 원 돌파까지도 좀 기대해 볼 만한 흐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펩트론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데 3만 원 돌파 이후에 좀 4만 원까지 트라이할 수 있을지 주가 추이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OCI요. OCI 홀딩스. 홀딩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98,500원에 비중은 38%. 그 한미그룹 이슈 나왔을 때 매수 들어가신 걸까요? 예. 네. 1월 한 15일쯤. 네, 알겠습니다. 비중도 꽤 있으신데 어떤 전략 필요한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건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주식한 지금 지가 팔아야 얼마 안 할까요? 돼서. 네, 말아야 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네.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이신 거죠, 본부장님? 중립, 긍정, 그리고 부정 나왔습니다. 의견이 좀 많이 갈렸네요. 그러면 일단은 부정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화진 과장님, 지금 이번 달 내로도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지 지금 좀 매도해야 된다는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은 뭐 만약에 한미사이언스를 인수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인수하는 비용도 굉장히 들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유증으로 한 10% 정도 들어갈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시아홀딩스는 이제 부강약품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사실 한미사이언스를 인수를 하고 나서 얼마만큼 시너지가 나올지 여부도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에서는 조금 그렇게 시너지가 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그동안 뭐 오시아홀딩스도 기존에 사실 자사주 소각도 사실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도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꾸준히 조금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방향성이 좀 나왔다는 측면이 있고 물론 추후에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오시아홀딩스의 방향성이 뒤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긍정 의견도 좀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이지은 대표님이 긍정 들어주셨거든요.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 어떤 건지 대표님께서 좀 속 시원하게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뭐 앞으로 태양광 쪽도 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쨌든 저 PBR에 주주 환원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에서의 그쪽 반응도 좀 한번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긍정의 의견을 드린 것은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매수가 이상까지는 저는 탄력은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탄력이 나온 이후에 그때 이제 좀 분위기를 보시고 매도를 할지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제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 오늘 한미사이언스는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보여지기는 했지만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단기적인 탄력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매수가 이상에 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자세한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잘 기억하셔서 전략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예, SND. S&D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3,600원에 20% 오늘 샀습니다. 아, 오늘 들어가셨네요. 네네. 아, 네, 오늘 들어가셨는데 사자마자 좀 밀리셔가지고 걱정되시죠? 올라갔다 밀렸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대응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조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사자마자 밀리셔가지고 고민이 크실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어제는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은 또 하락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아, 이게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뭐 이거는 자사주 뭐 공개 매수 뒤에 소각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올라온 거에 대한 그러니까 완전 갭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좀 추가 상승 나오다가 차익 매물이 좀 쏟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실 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이거는 손절 라인을 좀 잡고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크게 보지 마시고 21,000원에서 2만 원 사이 밑으로 이탈하게 되면 이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또 밀리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갭으로 떴던 부분이 좀 메꾸고 다시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슈가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D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 도와드릴게요. 우리 7466님께서 레고캠 바이오를 69,000원에 30%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또 승부수를 띄우셨네요. 목표가 9만 원 갈지 여쭤보고 계시는데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어제쯤 매수하신 것 같은데 9만 원 가능할까요, 과장님?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예. 네, 다음 달 뭐 ACR 뭐도 있겠지만은 사실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죠. 이게 알테오젠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우리나라 3대 바이오 플랫폼 업체가 알테오젠, 에이빌 바이오, 그 레오캠 바이오입니다. 뭐 레오캠 바이오도 이미 작년 12월 달에 라이센스 아웃을 일단 한번 했었고 항상 매년마다 라이센스 아웃을 한 4년, 한 5년째 계속 꾸준히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AACR 관련해서도 ADC 이중항체 쪽으로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최근에 뭐 다이치 산큐나 뭐 시젠, 로시아와 같은 이 ADC 항암제 쪽이 202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한 20조까지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ADC 쪽으로는 이제 레고캠 바이오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는데 확실히 작년과 분위기는 저는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바이오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이 주도 흐름이 적어도 6개월, 8개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5월 달에도 뭐 간암 치료제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4월 달까지는 ACR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플랫폼 뭐 에이빌 바이오나 레오캠 바이오가 대표적으로 좀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레오캠 바이오가 왜 매년 동안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충분히 이런 기술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ADC나 이런 이중항체 쪽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빅파마들의 관심이 이번 AACR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9만 원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오늘 바이오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을 지탱을 했다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 9만 원 꼭 갈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